70대 노부부 알고 보니 친남매였다. 평범한 노부부. 서울 변두리 작은 집. 70대 노부부 김철수와 박영희가 50년을 함께 살아왔다. 동네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였고 자식 없이 둘이서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이상한 징조들. 영희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철수는 이상하게도 병원 가기를 꺼렸다. 하지만 영희의 상태는 악화됐다. 이웃 김 여사가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환자분과 어떤 관계십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입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가족력 확인이 필요해요. 철수와 영희는 같은 혈액형, 같은 희귀 유전 질환 보유자였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부인데 이렇게 유전적 특성이 일치하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혹시 친척 관계이신가요?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숨겨진 과거. 영희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담당 간호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똑같았다. 생년월일이 같았다. 쌍둥이. 다음 날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병원비 지원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다. 철수는 거절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돈은 있어요. 하지만 복지사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이 노부부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었다. 50년 전 혼인신고도 주소 이력도 이상했다. 복지사가 조용히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철수와 박영희는 1950년대생 친남매였다. 혼인신고는 가짜였다. 50년 전 두 사람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위장 결혼했던 것이다. 70년 전 전쟁의 상처. 복지사는 철수를 따로 불렀다. 할아버지,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5살이던 철수와 3살 영희는 부모를 잃었다. 폭격으로 온 가족이 죽었다. 오직 둘만 살아남았다. 고아원으로 가던 중 두 남매는 헤어졌다. 철수는 서울 고아원으로, 영희는 부산 고아원으로. 20년 후인 1970년 기적처럼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영희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전쟁 트라우마로 어린 시절 기억이 모두 지워졌던 것이다. 철수는 알았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영희는 자신이 고아라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철수를 사랑하게 됐다. 철수도 2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을 이제는 한 여인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들은 죄를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기에 타인의 신분을 사서 위장 결혼했다. 금지된 사랑의 무게. 철수는 울었다. 50년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복지사는 충격받았다. 그럼 영희 할머니는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평생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그녀가 무너질까봐. 복지사는 법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70대 노인들을 지금 처벌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그날 밤 복지사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이 비밀을 묻어주기로. 그런데 다음 날 영희가 복지사를 불렀다. 사회복지사님, 제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복지사는 깜짝 놀랐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30년 전에 알았어요.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죠. 우리 오빠와 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서로가 지켜준 비밀. 영희는 눈물 흘렸다. 그때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오빠와 제가 남매라는 것, 전쟁에서 헤어졌다는 것. 모두.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평생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래서 저도 모른 척했어요. 그게 오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50년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둘 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이다. 철수는 영희를 지키기 위해, 영희는 철수를 지키기 위해. 복지사는 울었다. 그럼 두 분 다 50년을 그렇게. 철수와 영희는 서로 손을 잡았다. 우린 죄인입니다. 법을 어겼고 도덕을 벗어났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린 전쟁이 빼앗아간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죠. 용서받지 못할 사랑. 복지사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두 사람을 도왔다. 하지만 한 달 후 다른 경로로 진실이 드러났다. 병원 의료진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50년 전 신분 도용 사건, 그리고 근친 관계. 두 노인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를 보류했다. 70대 노인을 50년이 지난 일로 처벌하는 게 옳은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도용했던 신분. 그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1970년대 고아들을 위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준 가짜 신분이었다. 당시 한 사회복지사가 전쟁 고아들이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불법이지만 신분을 만들어줬던 것이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쟁이 이 아이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다.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내가라도 도와야 한다. 용서와 침묵. 결국 검찰은 두 노인을 기소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종결했다. 철수와 영희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고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네 이웃들이 조용히 그들의 집 앞에 꽃을 놓고 갔다. 두 분의 50년이 죄라면 그 죄를 만든 건 전쟁입니다. 두 분을 이해합니다.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영희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오빠. 당신이 있어서 난 50년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다. 사랑이 언제나 정당한 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존이 사랑보다 간절하고 외로움이 도덕보다 무겁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7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비밀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